안녕하십니까. 예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모셨던 적이 있는 우리 이계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계성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리버티 코리아 퍼스트에서 논설위원을 봉사해 주시겠다고 수락을 하신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훌륭한 칼럼을 보내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계략에 말려든 미국 회담, 대북 제재도 비핵화에도 다 이런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칼럼을 쓰시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나라가 아니죠. 포기한다는 건 자기 집권 세력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포기를 안 할 건데 왜 그때 이 시점에서 이제 미북 회담을 택하고 나왔느냐? 그건 북한의 경제 제재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결국 북미 회담을 열면은 바로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바로 미국과 우리가 손잡겠다고 나온다면 우리가 대신해 줄 테니까 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런 김정은의 그 계략에 바로 문 대통령이 말려들고 문 대통령이 그걸 갖다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미국까지 끌어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문 대통령이 말려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꼼수를 부린 거 아닐까요? 그때 이제 문 대통령, 문재인은 사실은 그 사람 얘기는 우리끼리 미국 몰아내고 우리끼리 연방대통령이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방대통령의 걸림돌이 미국이고 또 주한 미군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중국은 문재인 마음대로 호락호락에 끌어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냉대만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용해서 잘하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중국을 우리 편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 뭐 그런 문재인의 꼼수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꼼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중국은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홧김에 서방질하는 격으로 지금 북한하고 다시 북중 무역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그 무역 일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령이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어느 때든지 재개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대북 제재가 이렇게 혈욕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가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되었군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북 회담이 이루어지면 중국에서 바로 북한을 달랠 거다. 달래는 조건이 바로 경제 지원, 옛날처럼 살살 뒤로 몰래 해줄 테니까 바로 미국은 실컷 이용해 먹고 버려라. 그렇게 약속이 됐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끌다가 바로 자기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릴 테니까 미국이 잘못하면은 그동안 정말 심혈겨도 북한 제재도 놓쳐버리고 북한 핵폐기도 놓쳐버리고 이제 그걸 저는 미국이 짐작하지 않았나, 예견하지 않았나. 그래서 바로 국무장관이나 안보보좌관 아주 강성으로 교체한 이유가 바로 북한한테 8번이나 쏘았지 않습니까? 9번째 이번 쏘으면 정말 북한에 농락당하는 건데 아마 트럼프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분이라 더 이상 북한에 농락은 안 당하겠다. 그래갖고 일단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만일 김정은이가 또 이런 식으로 북한을 농락하는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선제 공격이라도 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정부가 가장 많이 떠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북폭을 막아야 된다. 정말 그 어떤 비굴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예, 지금 남북 대화, 남북 화해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북폭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문재인이 지금 평화라는 얘기는 적화 통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연방제라는 게 적화 통일 아닙니까? 적화 통일로 가는 걸림돌이 미국이니까 미국을 이번 기회에 바로 어떻게 한번 어떻게 제거해보자 이런 심산이 아닌가. 뭐 그제 토요일 날도 보면은 뭐 민노총 전교조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미군 철수 외치면서 지금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촛불 정권 탄생시킨 세력들인데 그 사람들 목표가 그게 목표고 사실은 이제 평화라는 얘기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전략 전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죠. 항복이죠, 맞습니다. 네, 공산당에 항복하고 김정은에게 항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그 정권을 차지한 주사파 세력이 기필코 대한민국의 지금 공산주의 정권을 확정짓겠다는 건데, 예,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주한미군이죠. 예. 예, 지금 우리나라 군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문재인이니까 군인이라는 거는 상명하복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지휘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의 정권을 위해서 군사 명령을 하달할 조직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릴 사람은 없죠. 베트남이 이래서 망한 거죠. 그렇죠. 베트남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 전략 전술을 그대로 김정은한테 이용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대화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쟁 선포했다고. 저는 미국이 이미 북한의 전쟁 선포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왜? 북한 선제 공격 하던 사람을 바로 좌측에는 국무장관, 우측에는 안보부 장관을 딱 강경파로 앉혀놓고 앉혀놓은 자체가 바로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번 4월 1일부터는 한미연합훈련에 한국에 있는 비국 국민 철수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일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본토로 철수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문재인 믿으면 안 된다. 문재인은 이미 김정은하고 한패니까 저 사람을 말려들면은 대한민국 적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정말 70년간 지켜준 우방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우선 북한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핵을 완전히 제거하고 김정은이 버섯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베트남전에 다녀오신 겁니까? 저는 베트남전에는 그때 대수가 높아서 못 갔습니다. 예, 그때는 어려운 때라. 예. 그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쟁이 됐어요. 뽑혀서 간 겁니까? 그럼요, 뽑혀서 간 거죠. 그랬군요. 예, 그때는 이제 원체 배가 고프니까 60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5달러, 70달러 될 때니까 배가 고프니까 거기 가서 보러 오면은 내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 같이 간 친구가 이제 그냥 군대 월남을 갔는데 걔가 받는 보수는 거기서 12,000원을 받고 예. 나는 여기서 6,000원을 받았어요. 절반을 받았군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싶었는데 예, 못 가셨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호치민을 존경한다 이런 개소리를 치고 왔어요.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 미국을 약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약올리는 거죠. 예? 약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파병돼서 전사한 군인이 5,900명이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에 대한 이건 완전히 쉽게 보면 명예를 짓밟은 겁니다. 바로 그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걸 가서 사죄했다는 얘기는 바로 전사한 정병들에 대한 하나의
위신을 완전히 추락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짓밟아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미국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말이에요. 국익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만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경제, 우리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게 안보 경제인데요. 이 안보를 지켜주는 건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을 몰아내겠다고 지금 떠들고 있고, 그러면 안보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자연히 적가통일 되는 거고요. 또 경제 지금 정책하는 게, 근데 집에서 그냥 발표한 게 최저임금 16% 올려가지고 정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이 13명이 실직이 됐거든요. 뭐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3명. 13명이 들어가서 일에도 실직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월 14만 원씩 준다고 뭐 3조인가 4조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받은 놈이 없어요. 타가라니까 안 타가는 겁니다. 왜냐면 4대 보험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내보내야지 바로 지금 걔들한테 내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대학생이 식당에서 이러길래 물어봤어요. 아, 남학생이 식당에서 이런 건 처음 봤다. 너 왜 여기 왔냐고 물어봤더니 저들이 아르바이트가 제일 좋은 건 24시 편의점이래요. 시간 버는 때문에. 그런데 왜 나왔니 그랬더니 거기 그 주인이 너한테 7,530원 주고는 내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가달라 해서 나왔대. 갈 데가 없어서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는 거예요, 남학생이. 그래서 지금 문여권 어떻게 그것도 잘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잘했다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 이러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것도 주고, 또 계속해서 지금 대량 실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중소기업이나 들어가면은 1년에 보너스 1,035원을 주겠다. 1,035원 보너스 주면은 이미 들어가서 다닌 사람보다 봉급이 많고 10년짜리 과장보다 봉급이 많아진답니다. 이게 바로 나는 이제 미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정부. 미쳤죠? 예,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왜? 그리고 세금이라는 걸 어떻게 개인 회사에다 세금을 줘가지고 나눠 먹으면 그 세금이 지금 전부 바닥이 나가지고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김일성인 줄 아나 봐요. 예, 이게 지금 공산화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거 헌법에 토지 공개도 국유화하고 뭐 빨리 내쫓아야 되겠네요. 그걸 빨리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문재인 정부 쫓아내지 않으면 김정은이 진화로 북한처럼 바로 고통받고 살아야 되니까 죽느냐 사냐의 기로에서 바로 문재인 쫓아내는 것이 우리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밀어내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남아있을 때 문재인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면서 공산화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리절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통일약과라도 좀 보내드려가지고 예. 미군들이 제발 뭐 나가라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거를 좀 보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통일약과를 보내려고 하는데 예, 우리들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후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혈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꼭 좀 알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의 꼬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김정은의 꼬봉이에요, 꼬봉. 아니, 하는 짓이 다 꼬봉짓만 하니까 일단 그래서 날 잡아가겠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요. 나는 겁나지 않아요. 요즘에 종교인들도 사찰을 해서 두 번째는 기독교 탄압이라 이제 정치인이 끝나면 기독교를 말살한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지금 공산국가라는 게 종교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또 말살할 거라고 이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누가 주사파 정부가 아니라 그럴까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털릴 거 생각해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보수 정권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꼴보기 시켜 놀았어도 종교인을 탄압하거나 종교인을 죽이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을 염장질러 가지고 대북 제재를 구멍내게 한 이 문재인, 또 베트남에 일부러 또 찾아가 가지고 호치민을 존경한다고 호든 개소리를 쳐가지고 지금 미국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대한민국의 월남 파병 정말 용사들을 모욕한 문재인은 빨리 오늘 즉시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됩니다. 방을 빼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유치한 방송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유치한 개소리를 치는 인간한테 우리가 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잖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끝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씨가 이제 신영복 씨라고 간첩, 전향하지 않은 간첩 사진을 청와대 현관에다 붙여놓고 북한에 김여정이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나는 이분을 가장 존경한다 했습니다. 그 간첩을 존경한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부인 김정숙 씨는 이 독일에 가서 윤희상이 묘에다가니 한국의 그 동백나무를 갖다 심고 바로 존경하는 분이야. 그냥 두 사람이 다 간첩을 좋아하는 부부는 신뢰하는 부분은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첩의 친구는 간첩이죠. 우리가 간첩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유엔에서 인권법이 상정됐을 때 그 문재인이 비서장으로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한테 이것을 우리가 찬성할까요? 반대요? 윤허받아가지고 이제 기권을 했거든요. 지금도 바로 특사단이라는 게 간 것이 바로 김정은이한테 윤허받으러 간 것이지 김정은하고는 대화를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바로 북한한테 고개 숙이지 않고 바로 정상적인 두 사람이 위치해서 회담이 되는데 북한 김정은이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니까 이것은 회담 하나마나 하고 북한에 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미국의 북한 제재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문재인이고 그 문재인 때문에 바로 북한 제재도 무너지고 북한 핵폐기도 바로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에서 북한이 무너지면 함께 문재인 정부도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예. 참고로 신영복 씨가 그때 감옥에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이 신영복을 우리나라 이대영 월남 참사 분이 잡혀 있을 때 맡겨놨죠. 신영복을 그렇게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거물급 간첩입니다. 그런데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거는 그러면 뭐 간첩이니까 존경하는 거지. 왜 존경합니까? 간첩의 친구는 간첩이죠. 그렇죠. 간첩이 아니고요. 왜 간첩하고 왜 친합니까? 남부열람의 중단주 그 간첩이 그때 부통령이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남부열람이 군인들한테 나쁜 지령을 내려가지고 군대의 그 군사 체계를 혼란시켜가지고 남부월남 군대가 훨씬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월남에 먹힌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처지입니다. 간첩인지 공산주의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도 행보가 수상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는 결론밖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훌륭하신 칼럼을 써주시고 이거 들어서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 칼럼 잘 쓰셨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더 많은 좋은 칼럼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발 개헌이 68점 몇 프로인가가 지지를 한다네요. 이게 도대체 아메바들이지 이게 도대체 국민이 머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계성 선생님 칼럼 꼭 읽어보시고 통일약과 한미동맹약과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교회 목사님들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처음 멀기에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공산 노예가 된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